많은 분들이 상가 투자를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아파트를 갖다가 모델하우스 갔다가 아파트를 뭐 보다가 갑자기 그 밑에 그 단지 내 상가에 뭐 그쵸, 사람들이 그쵸. 막 오래 해가지고 갔다가 이게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막 단지 내 상가를 보고 좋아 보이거든. 또 거기 또 단지 상가를 상담하시는 분들이 또 말이 좋아요. 우리 사모님 노후 준비 끝입니다. 대단지에. 딱 이래 되는 거지. 얼마 전에 해운대에도 경동 저 어디입니까 린 옆에 그 푸르지오 더원 아파트를 갖다가 분양했는데 해운대 구남역 바로 지하철 내려가지고 약간 왼쪽으로 골목길 들어가야지 아파트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근데 그게 단지 내 상가인데 거기를 갖다가 사람들이 아파트를 내가 좀 사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상가를 계약을 하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 물론 많은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강의를 또 많이 들으러 다니는데 예.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정말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왜냐면 아파트 가격이 그 분양가를 많이 못 받다 보니까 상가에 집중할 수 있어요. 상가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대부분. 근데 전용률이 낮기 때문에 평당가가. 평당가가 너무 높아요. 진짜 근데 높아요. 그 금액대로 사가지고 월세를 어떤 종목에 내가 임대를 맞춰야 될지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의 어떤 1층을 갖다가 여러분 비싸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혹시 살이 안 빠진다라고 하면 네. 살이 정말 안 빠진다 아무리 먹어도 안 된다 이러면 상가를 잘못 투자해보면 한 3개월 6개월 정도면 살이 쏙 빠집니다. 진짜입니다. 공실이 돼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가잖아요. 살이 쏙 빠질 뿐이니까 살이 정말 안 빠지신 분들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상가는 단지 내 상가는 한 10년 이상 지난 거 그래가지고 그 분양가보다 한 절반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중에서 한 전용 한 10평에서 15평 정도 되는 3, 4억 정도 되는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2천에 한 100에서 150만 원 받으면 수익률 한 4% 이상 나오거든요. 그런 게 차라리 안정적이고, 왜냐면 상가 투자랑 아파트 투자는 완전 다른 게임이니까 그런 쪽에 하시면 되고, 특히 신도시의 상가 투자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되고, 자꾸 떨어져 가지고 가격이 공실이 계속 나가 더 이상 안 돼서 막 던지는 물건들 경매로 받으시는 게 64%, 51% 떨어졌을 때 한 절반 정도 사이에서 받는 게 아마 분양가 대비 절반 정도의 그런, 그게 물론 이제 신도시 만들어주고 시간이 걸리겠죠. 3년에서 5년 정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상가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익형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다가구도 있지 않습니까? 다가구 주택. 네. 제가 옛날에 그 호랭이 TV 다가구 주택 투자하다가 10몇 년 늙었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해본 사람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상담 사람 중에 학교 선생님이 정년퇴임 했어요. 자기가 이제 막 그 돈을 막 좀 열심히 모아가지고 아내가 한 7억 정도가 이제 종잣돈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20개 정도의 통원룸을 한 투자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통원룸을. 그래서 쌤 혹시 임차인 관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명회가 그러면 이렇게 저 따져보면 이것저것 빼고 한 달에 한 450에서 한 500만 원 정도가, 왜냐면 원룸은 수익률이 높으니까. 근데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한 65세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쌤 혹시 통원룸 사가지고 3년 안에 돌아가실 것 같으면 이걸 투자하십시오. 해본 사람이 하지. 그 20명을 어떻게 관리를 한단 말입니까? 자기는 이제 매달 임금하고 그거 받아가지고 자식 용돈도 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나는 옛날에 그 다루 가수 때 3개 해가 난리 났다 했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이야기해드려서 3년 안에 돌아가실 것 같으면 투자하시라 했어요. 대부분 그거 했다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 못 주고 팔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좀 뭐 상가주택이나 상가 뭐 몇 개 있는 거, 진짜 막 관리할 필요 없는 거, 월세 따박따박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걸 하는 거지. 통원은 그거 해가지고 골병듭니다 그거. 그러면 수익형의 관점에서는 다가구보다는 뭐 오피나 구축 상가를 오피는 안 되고. 오피도 안 되고. 저는 아파트 역세권에 뭐 신축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돈이 좀 있다라고 하면 네. 그런 쪽에 월세 받는 게 훨씬 낫다 봅니다. 아파트 월세 세팅을 차라리 20평대를. 왜냐면 인구가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1, 2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3, 4인 가구는 자꾸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1, 2인 가구가 20평대 살려고 하시는지 40평, 50평 안 살려고, 그럼 20평대 요런 아파트에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 이런 것도 월세를 100만 원, 150만 원, 어떤 좀 2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차라리 낫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다가구 주택이나 뭐 오피스텔은 계속 노후도가 빨라지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전용률이 안 좋기 때문에 아파트하고는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생각을 좀 다르게 하는 게 좋다. 특히 이제 새롭게 이제 후랭이 TV를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들, 또 대학생들, 또 그리고 뭔가 이제 직장을 첫 해가지고 월급을 처음 받기 시작하는 이런 분들은 저는 한번 그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발 차를 사지 마라. 차요? 처음부터. 자동차를 먼저, 뭐 특별한 자기 일 때문에 사는 걸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사지 마라. 왜? 자동차는 부채 덩어리다. 자동차 여러분 새 차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차가 그 바닥에 딱 바퀴가 되는 순간 중고차가 됩니다. 차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2, 300만 원 바로 떨어집니다. 그쵸. 근데 그날부터. 그렇지. 그러면 그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운전하기 시작했다 하면 3년 뒤에는 거의 차값의 50%가 날아갑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거를 또 차만 내가 사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험 들어야 되고 자차 들어야 되고 또 뭐 차 샀다고 뭐 이것저것 또 막 사야 되고 그럼 월급 300에 400 받아가지고 차에 또 캐피탈 해가 또 얼마씩 들어가고 또 월세 또 자기 오피스텔 돈 들어가고 사실 100만 원 저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차 사는 즉시 이제 저축은 물 건너갔다. 그래서 저는 다리가 튼튼할 젊은 시절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최대한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소액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면서 부동산을 알아가라.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못하고 뭔가 이야기를 듣고 막 모르고 막 거액 투자해가지고 부동산은 아니다. 전세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잘못된 어떤 투자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영영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그렇게 좀 상처받으신, 이번 하락장 때 그럼 상처받으신 분들한테 뭐라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참, 이미 뭐 저질러 놨고. 근데 그 투자의 맛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맛을 알면 아무리 누가 이렇게 막 끄집어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처음에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온 가능성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도 뭔가 처음 실패를 했지만 다음 투자는 소액 부동산 투자로 소액을 가지고 안전하게 한번 해보라 이런 경험을.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는 물론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겠지만 경험이라고 하는 이 어떤 큰 이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경험이 있냐 없냐. 내가 한번 이런 하락장을 한번 경험해보고 또 아파트 미분양을 사가지고 잔금을 치보고 입주장 때 전세 놓고 한 바퀴 돌려보고 이렇게 해본 사람들은 그런 어떤 내성이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변수가 나타나거든요. 금리가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또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든지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저도 몰랐습니다. 또 우리 또 투자하다가 또 중국이 또 대만을 침공할지 어떻게 합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침공하는 바람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대변수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변수를 최대한 뭔가 줄이기 위해서는 좀 안전한 투자가 좀 이렇게 막 끌어들여서 하는 게 영끌이 아니라 좀 자기가 돈 모은 거 가지고 정말 이 종잣돈을 가지고 한 개씩 두 개씩 해보다 보면 나중에는 큰 어떤 그림을 저는 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그러면 하락장을 이렇게 겪어보셨잖아요. 예. 힘든 뭐 역전세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뭐 금리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이게 좀 투자가 뜻대로 잘 안 됐을 때는 좀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저도 옛날 처음 이제 부동산을 이제 입문할 때 제가 외국에 있었거든요. 외국에 열심히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엄마 통장에 계속 입금을 했는데 그게 한 1억 정도 모아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파트를 갖다가 아버지 말만 믿고 난 그때 아파트 부동산 부자도 몰랐으니까 아파트를 갖다가 아버지가 네 결혼할 때쯤 되면 아파트가 필요하니까 그 아파트 지금 뭐 10층이 나왔대. 30중 중에. 10층 나쁘지 않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그게 나중에 3년 뒤 입주할 때 시점에 그 언제입니까? 2007년도니까 그 서브프라임 나고 막 엉망진창이었거든. 그 시기 때 그래갖고 내가 입주할 때 그 분양 그 계약금을 날려붙거든요. 지금 보니까 북향인 거예요. 10층도 그 미분양 난 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 어디 분양사무소 가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괜찮다 해가 갔는데 북향이에요. 지금 알고 보면. 아직도 기억난다. 108동 1004호.
천사는 절대 안 삽니다. 나 이제. 내가 그때 그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 1,500만 날렸거든. 그것 때문에 제가 부동산을 열이 받쳐가지고 공부하고 석사 박사하고 박사까지 따고 강의도 좀 하고 있는데 어떤 누구나 다 아픔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 내가 그걸 안 하고 투자를 안 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렇죠. 맞잖아. 그렇죠. 그런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뭔가 이거 왜 그랬을까? 분석해 보니까 역세권도 아니야. 지하철도 아니고 무슨 옛날 무슨 연탄 자리 거기에 뭐 아파트를 뭐 지금도 생각나는 뭐 땡땡 아파트인데 지하철도 역세권도 아니고 북향이고 뭐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아버지가 해래가지고 투자했다가 실패를 해보니까 뭔가 열이 받치는 거예요. 내 그 땀을 흘리면서 내가 돈을 벌었던 그 돈이 한 방에 날아가는 거야. 그래 아버지하고 그때 한 달 동안 말도 안 했단 말이야. 돈 물리 달라니까 네가 하라 해서 한 거야 이러면서 그래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부모 자식 돈은 부모 자식 하는 데도 없어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픔이 있다 보니까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강의도 들으러 다니면서 막 하다 보니까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이었구나. 또 브랜드 아파트도 아니야. 그러대 세대수도 또 작아. 이런 게 계속 나오면서 자꾸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 거지. 참 이 삶은 잔인한 교사입니다. 꼭 벌을 준 다음에 교훈을 주더라. 지금 3년 전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말이 많이 달라졌죠? 지금 사투리 지금 전혀 안 쓰잖아요. 서울 사람 같아요. 지금 난 서울 지금 그러니까. 많이 준비를 했다. 헷갈립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지. 부산이 어디예요? 그런 아픔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큰 저는 여러분 더 크게 되기 위한 자양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좋은 기회는 또 올 수 있으니까 제발 또 지금 팔고 전세 들어가지 마시고 좀 잘 판단해서 내 집 마련은 반드시 하시고 또 이런 질문이 많아요. 무주택자인데요. 청약을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뭔가 좀 떨어진 저평가 아파트를 사야 됩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 여기는 그런 게 없죠. 없네. 우리 해당 사항 없음. 왜요? 왜 없습니까? 무주택자들은 청약 넣으면 당첨 확률이 있잖아요. 무주택자들이 없어서. 근데 여기가 지금 16만인데 무주택자들 사회초년생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안 들어오면 절대 100만을 갈 수가 없습니다. 대표님도 너무 다주택자분들 위주의 어떤 방송은 편파적이라는 볼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는 무주택자분들을 위해서도 좀 뭔가 이런 개편을 해줘야죠. 그래서 박사님을 모신 겁니다. 그래서 잘 모셨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질문을 받으면 일단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지.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말은 특별 공급을 넣을 수 있습니까? 신혼부부 특별 공급. 그러면 곧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청약에 왜냐하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뽑는 거는 특별 공급이 20%를 뽑는데 결혼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니까 엄청나게 귀하거든요. 그래서 조건도 막 걸려 있어가지고 청약 통장을 저는 좋은 단지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냥 비혼주의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청약 넣어도 혼자 독신이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잘 안 됩니다. 추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돼. 그러면 차라리 돈이 좀 모아져 있고 뭐 대출이 되고 이러면 신축의 좋은 단지에 좀 떨어져 있는 20-30% 떨어져 있는 이런 아파트를 차라리 지금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청약 점수가 뭐 가점이 예를 들어 50점 이상 되거나 특별 공급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좋은 단지 나오면 청약을 넣어보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냥 생각 없이 청약만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청약을 넣은 데가 당첨되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항상 부동산 투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명제 꼭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떨어진 곳은 반드시 오른다. 두 번째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럼 투자는 비쌀 때 하는 게 아니라 꼭지 사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에 또 하락했던 시점 이때가 저는 투자의 어떤 시기다, 타이밍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